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스픽스 대구와 대구 MBC 공동 취재로 제작된 시사톡톡 보도 이후에 대구 MBC 상대로 언론중재위나 민형사상 소송이 아닌 행정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취재 거부를 택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런 대응을 했는지 김태일 본부장 그리고 백경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백경록 기자께서 대구시의 공식 입장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홍 시장은 그 방송 다음 날 대구시 상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최근 대구 지역 모 방송사의 신공항 관련 보도는 심각한 왜곡과 폄하 보도다. 예. 오랫동안 인내해왔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대구 경북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신공항 특별법을 왜곡 폄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그 공보관 명의로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대구 MBC의 공식 사과와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대구 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할 것이며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게 참 뭐 특정 언론사를 딱 집어가지고 취재 거부를 하는 대구시가 대구 MBC에게 취재 거부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대구시가 긴급공지 전 직원 필독이라는 게시물로 본청을 비롯해서 뭐 타 부서, 뭐 사업소에도 취재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지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 대구시 사업소에는 6개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 교육원, 뭐 서울본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차량 등록소 사업소까지 이렇게 일일이 그 사업소를 직시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홍 시장이 우리 전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한번 언론사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홍 시장의 이제 희망 사항이 이렇게 녹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게 뭐 대구시의 입장이긴 하지만 취재 거부를 명령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언론사가 길 가다가 뭐 붙잡힌 시민한테 취재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 지자체장이 이런 취재 거부를 한다면 공인으로서 또 좀 상당히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취재 거부 그 자유를 누리려면 홍 시장 본인 혼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선출직 공무원하고 그 정인이 보장된 공무원은 뭐가 다르냐 하면요. 단체장은 임기 기간 동안 그 어떤 자치단체 행정에 대해서 비전도 제시를 하고 또 추진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 열정을 발휘하는 과정에 그 특정 언론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 마음에 들지 않은 보도.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평생을 이제 공직에 몸을 담고 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또 그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특정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 뭐 취재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은 홍보하고 싶은 거는 그 공무원을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의무이고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의 그걸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자치단체장이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갖고 공적 조직의 구성원들 개개인한테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 저기 취재 거부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월권 행위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지나친 진짜 그 자치단체장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본부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 자신이 난 대구 MBC한테 뭐 따로 인터뷰나 이런 거 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나는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 나는 대구 MBC를 상대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나를 대하려거든 공보관을 통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뭐 홍보수석 통해서 브리핑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지 왜 전 직원한테 시청 재직 중인 모든 직원한테 이렇게 취재 거부를 하라 명령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제 대구 MBC에서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구 MBC 뉴스에 인터뷰를 응했던 남재일 경북대 교수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신청하고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반론 보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론중재위 같은 형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효적인 대응은 취재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썼더라고요. 자, 홍준표 시장의 이런 언론 대상 대응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시의 살림이 뭐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세금이겠죠. 누구의 세금이죠? 대구 시민의 세금이죠. 대구 시민의 세금이죠. 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 보면은 17조 이게 주민의 권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넘어서 대구 시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저기 홍준표 시장은 경남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계속 연달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 MBC를 말하는 건데요. 아마도 그랬습니다.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고 2017년 당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 보도를 안 한 모 종편 채널에 대해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이 또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도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왜곡하고 편향된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정도 언론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방치한 언론 갑질이다. 가장 실효적인 대응은 취재 거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그 지방공무원법에 복종의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부당 지시 판단 기준을 보면요, 그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지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두고 본다면. 실제 공무원들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공적인 업무라면. 네. 근데 과연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는 이 홍 시장이 본인 스스로도 느껴봐야 돼요. 실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그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들도 이렇게 보도할 때 왜 편파 왜곡 보도인지에 대한 대구시 그냥 한두 개 정도에 대한 그 사안, 그게 대부분 언론들도 설득력이 없으니까 네. 그냥 편파 왜곡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여론몰이가 진실을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듯이 이게 이 3일만 지나더라도 이번 대구시 대응이 성급하고 홍 시장의 어떤 독단적 행동에 낳은 또 하나의 폐해로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쟁송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 기구인 언론 중재를 통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 민영 사상 고발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판결 사례가 없어요, 사실. 만약에 홍 시장이 민영 사상 고발한다 하더라도 앞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뻔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뻔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쉬운 게 뭐 취재 거부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시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받은 권리를 행정권 남용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죠. 만약에 선출직 공무원이 이번 그 홍 시장이 투표할 때는 50%도 투표 인원이 안 됐어요. 네. 다만 그 40대 초반 40 몇 퍼센트가 예. 50%가 안 됐는데 그 투표에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홍 시장이 엄청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두 번째인가? 네, 총 득표율로 거의 따졌을 때 80%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 시민의 절반은 그 홍 시장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그 대구시 공무원 이번에는 산하기관 사업소까지 공무원들한테까지 자기의 어떤 겪었던 언론사에 대한 언론관을 이입시키듯이 그 취재 거부를 지시한다라는 거는 네. 공무원들이 조직 특성상 어떤 복종의 의무라는 그런 어떤 때문에 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건 어떤 그 공직 사회 자체를 급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제가 행정권 남용 뭐 논란이 있어가지고 직권 남용죄를 한번 저희 검색해봤어요. 이게 좀 읽어드릴 건데,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 가운데 제123조를 일컫는 내용인데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독적으로
일컫는 행위를 범죄로 정한 것으로 법률상의 용어다라고 설명되어 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물론 직권남용 죄가 붙어서 범죄로 칭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읽어주신 내용 상당 부분이 홍준표 시장이 이 대구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전파하는 것, 특히나 공지글을 통해서 긴급 공지라고 한 것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대구 시민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뭐 시장이 되긴 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물론 홍준표 시장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투표하지 않아도 홍준표 시장이 당연히 될 거니까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은 이 민주주의의 선거법에 의해서 대구시장이 됐으면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행정부의 장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대구 MBC의 보도에 대해서 뭐 폄훼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 참 자격이 있는지 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 MBC를 향해서 취재 거부를 하는 그런 대응을 냈죠. 근데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지역 언론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구시 보도자료 배포 다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제목들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MBC 향해 취재 자유 있다면 취재 거부 자유도 있다. 대구시 대구 MBC의 TK 신공항 보도 상응 조치 없을 경우 기자실 부스 회수 예정. 시정 왜곡 보도 시 취재 거부 불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시정의 언론 왜곡 폄하 보도에 취재 거부 등 강력 대응 주문. 홍준표 통합신공항 왜곡 보도에 강력 대응해야. 뭐 이런 그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홍 시장 페이스북에 취재 거부 내용 다 읽어보셨잖아요. 네. 그 행간을 한번 보시면 대구시가 이번에 MBC 취재 거부 반박 취재 보도자료 낸 거에도 나와 있어요. 신공항 특별법 시사톡톡 네. 이전에 전주에 방송했던 게 선거법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진짜 울고 싶은 때 지금 뺨 맞으니까 그냥 터뜨린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신공항 특별법은 정책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사업을 갖고 뭘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은 일단 특별법 자체가 이제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 열린 네. 마음으로 다 스포츠처럼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걸 갖고 결국 시사톡톡 네. 프로그램을 빌미로 취재 거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사톡톡을 통해서 제일 첫 보도했던 그 뻥튀기의 전형적인 하나 3조 투자 기사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딱히 그걸 갖고 좀 반박하려고 하니까 좀 쪽팔리기도 하고 뭐 애초에 지금 사업 실행된 게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선거법은 또 딱히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뭐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계속 지고 있지. 네. 그 만만한 기본하고 신공항 특별법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지역만 두고 지역민들 봤을 때도 아마 동구 주민, 달서구 주민, 군이 인근에 있는 주민 다 생각이 달라요. 네. 그걸 갖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전체 7개 구, 1개 군, 8개 구군을 추스리고 이제 군이 들어오면 9개가 되는데 네. 그 전체적인 다양한 여론을 수립 못하고 이걸 갖고 특정 언론사에 취재 거부. 내가 지난번에 한번 백브리핑을 통해서 홍 시장 좀 강제한테 약하고 치사하다 그랬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천성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걸 두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스픽스 대구와 대구 MBC가 공동 취재로 제작하는 시사톡톡 맨 처음에 태양광 뭐 3조 원을 다뤘고 그다음 선거법 다뤘고 마지막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언론 대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TK 신공항법인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참다가 말을 못했는데 그래 너희가 감히 TK 신공항을 건드려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반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숫자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해외 순방 때 대구 MBC가 아니라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서 탑승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면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 언론 노조, 기자협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대구 내에 있는 언론 노조나 뭐 언론 학회, 뭐 기자협회 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을 정해놓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지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계속 지켜오는 것들이 언론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책임을 다 안 하면 언론인들이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론의 자유라는 게 계속 쇠퇴하고 끝내는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 MBC를 향해서 취재 거부를 하고 또 취재 거부를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 있는 모든 시 공무원들에게 뭐 대구 MBC가 취재 의뢰를 하면 뭐 취재 거부해라 이렇게 지금 한 상태인데 홍 시장과 관련된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브리핑 때 잠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그리고 그 이시복 정무실장의 선관위 조사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그리고 이종원 정책총괄단장 그리고 정장수 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이분들 모두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뒤에 대구시 간부 공무원으로 온 그런 분들입니다. 고위 간부. 네, 고위 간부들. 네. 자, 이런 사람들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성명서에서 환관으로 비유했는데 이 환관으로 비유된 간부 4명이 강민구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뭐 했죠.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환관이라는 표현이 자기가 분명히 그 고소한 제목이 명예훼손. 네, 맞습니다. 과연 제가 만약에 법관은 아니지만은 그 환관 한 마디가 만약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된다면 네. 이번 그 홍 시장 그 대구 MBC에 대한 그 취재 거부는요.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행정 원래 선출직 공무원들 그 자치단체장은 지가 돈을 먹고 완전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 전에는 모든 행정에 대한 잘못은 면죄부를 받거든요. 네. 그런 어떤 권한을 어떻게 그 시민들이 뽑아줬다는 그 선출직의 그 자체의 막대한 권한을 그 자기들이 누리면서 네. 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아니면 그 상대 당, 네. 야당에서 오죽했으면 함축해서 환관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솔직히 이거 이분들이 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늘공처럼 시험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선거 캠프에 있다 아니면 경남도지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그냥 아름아름 다 돌아서 차고 앉은 사람들이 이게 옥상옥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이거는 뭐 제 스스로 이 발언이 예를 들어서 뭐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분명히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네. 이분들 분명히 행정 개입하고 간섭을 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어떤 걸 네. 모아서 함축해서 환관을 하면 그 이쁜 표현이지 실제 이분들 자체가 내가 봤을 네. 때는 충분히 상대당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대구시 간부 공무원 4명이 민주당 대구시당 그 강민구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대구에서 정치가 상실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 지금 TV만 켜면은 여의도에서는 여야가 말싸움하고 비유하고 이런 것들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는 민주당이 홍준표 시장 또는 뭐 자기들 간부 공무원들에게 환관으로 비유하자마자 바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 이것은 정치가 상실한 것이고요.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뭐 판단했을 때 저급하게 비유해?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입막음 할게. 이렇게 그냥 겁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정치의 상실이라고 보고 그 국민의힘 전 대표인 이준석 대표 보십시오. 그 장제원 의원한테 삼성관으로 비유했죠. 그리고 정진석 그 전 부대표인가요? 그 사람한테는 육모방방이로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관에 비유했다고 고발하는 것은 진짜 너무 심한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이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 받아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 입장문이나 논평이 제가 보기에는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조용했던 민주당이 뭐 하루에 한 논평을 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열이 받았는지 뭐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구에서 정치가 상실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백브리핑 마칠 텐데 자, 홍준표 시장은 대구 MBC를 향해서 뭐 언론중재위나 민영사상 고발이 아닌 그 취재 거부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뻔합니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뭐 언론중재위나 민영사상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시장으로서 택할 수 있는 그리고 대구 MBC를 향해서 즉각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취재 거부를 택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홍준표 시장의 해결 방법으로 경정호를 울리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